정부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사태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주말과 다음 주가 추가 확산 차단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서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켜야 경제적인 피해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수도권 각 지자체는 전시에 준하는 각오로 방역체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방역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이 가장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단검사 대폭 확대, 역학조사 인력 확충, 고위험, 다중밀집, 밀폐시설 점검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군경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방역 지침을 이래만 위반해도 곧바로 운영 중단 10일의 처분을 내리는 강화된 감염병법 예방법이 시행됐습니다.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국회가 저희 여야 또 저희가 당정협의회에서 만든 손실보상법이 7월 2일 날 통과가 돼서 7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제 손실보상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 손실보상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충실히 따라서 발생한 손실이 차질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럴 때 좀 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멈춤을 실행을 해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난번 저희 국회 저희 당 정책의총을 통해서 여러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 문제 여부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에 위임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일요일 고위 당정 회의와 또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 또 세수 상황 등을 점검을 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시장 일대가 물에 잠겨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제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 그래서 또 전라북도는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 바람에 뭔가 수요 증가를 예상해서 많은 이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좀 띄어다가 비춰놨는데 물에 잠겨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한병도 같이 현장을 돌아봤는데 아쉬운 것은 그 일부 이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 하수가 일부 막혔다든지 뭔가 좀 정비가 덜 돼가서 발생한 이 침수 같은 것들은 사실 귀책 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전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쪽 우리 전남 지역의 강진 등의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전복 양식장들이 다 폭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런 재난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현장이라든지 절개지 어떤 그 붕괴 위험 이런 지역들을 잘 점검해서 폭우에 따른 그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예비경선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험들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경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번의 국민 면접과 4번의 TV 토론, 국민께 직접 각자의 정책을 세일즈한 정책 언팩쇼까지 국민의 참여는 최대화하고 대통령 취업 준비생들 간의 건설적 경쟁은 극대화하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놓고 뜨겁게 치열한 경쟁을 펼친 열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님들 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 대통령 예비 경선 역사상 4번의 TV 토론과 이렇게 2번의 이벤트를 한 경우는 처음이라 그럽니다. 노력해 주신 선관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강훈식 경선 기획단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 그리고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신 우리 윤관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당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11일 날 최종 6명의 예비 경선이 확정되고 나면 이런 방역 상황들을 다 점검해서 어떻게 경선을 해갈지 또 긴밀하게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우리 당 선거인단 모집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작 나흘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고 증가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모집 마감인 1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팬데믹 상황 또 4차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온라인을 통한 관심이 더 집중된 계기로 활용을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온라인을 통해 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직접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째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개되는 코로나 위기의 이 상황에 맞추어서 충분한 수정을 거쳐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되는 피해와 또 예상되는 이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고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이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로 우리 당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독한 국민 면접, TV 토론, 정책 언팩쇼까지 예비 경선인데도 당이 아주 빡빡하게 이 일정을 진행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후보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민주당 예비 경선에는 2가지가 있었고 2가지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됐고 또 다양한 정책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상호 비방이나 뒤끝 없었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4일간 무려 45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참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델리민주 등 주요 유튜브 채널 합산 누적 조회수도 80만 회에 달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일까지 1차 선거인단 모집은 계속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국민들께서는 이번 주말까지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한국 ABC 협회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협회는 부수를 부풀려 특정 언론들이 부당 수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4개월간의 사무 검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협회는 이를 불이행했습니다. 한국 ABC 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ABC 인증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출생신고서가 중요한 것처럼 매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인증서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증서를 태연히 조작하는 조작 중심 협회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가 정부 광고 집행과 언론 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45억 원의 잔여 남아 있는 정부 출연금도 환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투명한 대체 지표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정부 광고를 집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 정부의 ABC 협회 활용 중단 이 결정이나 우리 당의 언론 개혁 법안 추진을 언론의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세간의 관심을 끈 가짜 수산업자의 사건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검찰, 언론, 야당을 상대로 로비를 했습니다. 누가 한 편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언론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이야말로 정언 유착의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언론 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 당은 악의적 허위 보도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존엄성을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께서 건물 내 휴게소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병치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평소 서울대 측 갑질에 시달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서울대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영어나 한자, 건물의 개관 연도 등을 묻는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가 높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과도한 행위입니다. 또한 청소 노동자들이 제초 작업이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 임금과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고 과한 복장 준수 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압박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은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근무 강도 역시 혹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건물을 매일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6, 7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노동 현장은 여전히 후진적입니다. 직장에서 만연한 권위 문화와 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갑질을 계속적으로 감내해야만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불리는 서울대도 예외가 아님에 씁쓸한 마음입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을 창출해내는 주권자로서 대등한 관계는 정치 영역을 넘어 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대등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느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권위로 대하기 전에 하나의 존엄한 인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공제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공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TF를 구성해서 병역문화 폐습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군은 피해 발생 시점부터 초동수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피해와 관계된 사람은 지위나 소속을 불문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군내 성범죄 예방과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군사법원 개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병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세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리 국민들께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전 국민을 다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얘기는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추경안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도 대폭 늘었고 방역 상황이 엄중해졌습니다. 또 좀 전에 우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안에서는 더 심각해진 피해가 더 커질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에 대한 금액들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재원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부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추경안 심사의 모든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 정책이고 국민 위로금 성격이었던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80%밖에 줄 수 없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저는 정부가 빨리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1단계 달성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에 도달하면 바로 집행하겠다라는 약속을 국민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제 국회 시간입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새로운 추경안을 만든다라는 각오로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정부를 넘어서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아픈 삶을 챙길 수 있는 손실보상책을 대폭 증액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때 전 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마 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무르면서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6개월 동안 내릴 비가 사흘 만에 쏟아졌습니다. 물폭탄이었습니다. 피해도 심각합니다. 전남에서만 682억 원의 피해액이 잠정 집계됐으며 인명피해도 사망자 3명에 이재민 1,200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장마철 폭우 피해까지 겹쳐 국민 시름이 깊습니다. 정부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정부가 나서 지방정부와 함께 피해를 신속히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들은 국세 및 지방세, 건보료, 전기요금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재민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원전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고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도 아니다. 누구의 발언 같습니까? 일본 아베 전 총리일까요? 아니면 스가 총리의 말일까요? 이 둘도 아닙니다. 일본 자민당 극우 인사의 발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씨의 발언입니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사람이 자민당도 울고 갈 발언으로 윤봉길 의사에게 비수를 꽂는 행태가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실존적 위험과 불안은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 문제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참 이 윤석열 씨의 어설픈 만용과 안일한 현실 인식의 통탄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삶의 터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어민들의 절규 앞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와 밥상 안전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 물음 앞에 유독 윤석열 씨만 태평성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혜련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젠더 갈등을 통한 갈라치기 전략이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 폐지에 적극 찬성 입장을 내었다가 비판이 거세어지자 다시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갈라치기 전략으로 재미를 본 것 같으니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여가부를 폐지해서 여가부 예산을 군 복무를 마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쓴다는 발상은 대놓고 젠더 갈등을 유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 지원 정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할 사안입니다. 여가부는 청년 정책을 막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성,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여가부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과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같은 온라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이장수사 허용, 아동학대 처벌법 등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래서 법에 사각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해소되기 시작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는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앞장서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여가부 폐지를 그렇게 쉽게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 중복의 문제가 있다면 업무 조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속에서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중 여성을 8대2로 공천하자는 내용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초판 인쇄가 2012년 4월 11일입니다. 그날은 19대 총선일이고 당시 새누리당은 여성인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는 여성 할당제 폐지를 넘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소신이 아니라 박근혜 눈치 보기였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영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 정부가 4단계 방역 단계를 격상했다고 합니다. 7월 12일부터 2주간 국회 소통관도 폐쇄된다고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들께 민생을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야당의 딴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겨우 통과시켰던 손실보상법이 다행히 7월 6일 날 국무회의에서 공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믿으시고 우리 국민과 소상공인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국민과 민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대하는 윤석열 씨의 유체 이탈, 책임 회피 화법에 세간에는 윤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뜬금없는 친일 발언 등을 통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맹탕 끝판왕이 검증 끝판인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주 섞인 한탄도 들립니다. 하루가 멀다고 새롭게 전해지는 윤석열 씨와 그 가족의 잇따른 의혹에 111 의혹 제조기다라고 하는 냉소가 넘쳐납니다. 수사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서초동 고급 주상복합 위장 전입 의혹 보도, 특히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도 아니고 자기 부인의 논문, 그것도 포털 사이트 블로그와 지식인 글을 그대로 긁어서 요즘 말로 복붙해서 초등학교 과제물이라고 하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부인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윤석열 씨는 대학이 자율적이고 학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망발입니까? 논문의 표절은 연구윤리의 위반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엄연한 형사사항의 범죄 행위입니다. 대학의 논문 심사를 거짓으로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통이라고 하는 검사 윤석열 씨가 설마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윤로남불 윤석열 씨, 인턴십 증명서나 대학 표창장도 아니고
석사,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비교하여 이름 꺼내기도 민망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할 때 과연 대학 자율성, 입시 자율성 이런 것을 고려하기는 한 것입니까? 인턴십도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인데 최소한 압수수색에 기소부터 당하고 온 가족과 주변인이 먼지떨이식 수사를 받아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노란불도 이런 내노란불이 없습니다.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 고위공직, 그것도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김병준 교육부 총리, 김명수 사회부 총리, 정진엽 복지부 장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고위공직자들의 명단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겠다면서 조자룡 헝칼 쓰듯이 검찰권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뒤흔들었던 분이 정작 내 허물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검사 시절 본인이 내세웠던 엄격한 자태 앞에 본인과 가족의 모든 의혹을 세워놓고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대 요청드립니다. 학위 수여 대학인 국민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처참한 논문으로 학위가 수여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출신 박사들과 학교의 명예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도 민망한 멤버 유지 논문의 KCI 등재 과정을 물샐 틈 없이 조사해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로비 사건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 언론인 연루 의혹이 떠들썩합니다. 특히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씨와 함께 근무했던 박영수 특검, 그리고 이방현 부장검사, 그리고 당시 수사지원단장이었던 경찰도 선물을 받고 박영수 특검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씨의 대변인 6일간 지냈던 이동훈 씨도 가짜 수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주변인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와 관련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씨는 국민 앞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해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두고 정부의 무능한 방역 대책, 원칙 없는 방역 때문이라고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국민의 생명 안전입니다. 정치에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이달 말에는 2100명대로 폭증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예측도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상당히 높은 4단계까지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행여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방역에 방해가 돼 국민 여러분께 지탄받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방접종 받지 못한 연령이 대한민국을 견인할 어린 꿈나무이고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우리 당 지도부도 코로나 상황에 맞는 경선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선 주자인 유승민, 하태경 후보의 여가부 폐지 발언을 두고 사회 갈등만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조차도 여가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받아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지금 운영 행태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아직 당론은 아니다. 젠더 문제의 일환이 아니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조직법에 대한 논의라고 말을 바꿔 해명에 나섰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은 여전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예체능과 군대와 직장 내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아까운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더 이상 성평등을 우선시하지 않을 정도로 성인지 교육이 충분합니까? 성차별은 사라졌고 기회도 공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여성의 일자리나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공동육아가 아직도 힘듭니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 등 사회 보건을 위해서는 양성 평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여가부의 권한과 책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야 합니다. 여가부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다면 여가부를 젠더 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하고 폐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내에서조차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념과 성으로 갈라치기해 분열시키고 이용하려는 정치 전술일 뿐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와 대선 후보들은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부터 받으시고 정치하시라고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동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신임 당직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노동자의 휴식도 인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큰 일이 나기 전에 현실을 돌아보라는 의미인데 돌아보면 우리는 소를 여럿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청소를 하시다 휴게실에서 돌아가신 청소 노동자분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망하신 노동자는 노동자의 몸을 쇠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하루에도 6, 7개씩 나르는 등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직무와 불필요한 필기시험을 치게 하고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건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선 경비 노동자가 변기 옆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 진입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제외되거나 유예된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도 하루속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특히 산재사고에 취약합니다. 이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신기루가 거치고 있습니다. 장모 구속 사건에 이어 이번엔 부인의 논문 표절이 문제입니다.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 중 무려 절반 가까이가 표절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전문가 논문을 베낀 것이 아니라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옮긴 수준입니다. 이런 저급한 논문으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과시킨 대학도 책임이 큽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법입니다. 연좌제 운운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영부인의 의미부터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